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평소와 다르지 않은 조용한 장 초반이라고 생각하며 매매 화면을 열었는데 그 순간 믿기 어려울 정도로 폭발적인 움직임이 눈앞에서 펼쳐진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에는 현 상황을 반영한 실제 트레이딩 전략이 영상 후반부에 포함되어 있으니 반드시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쇼츠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아래 풀버전 링크를 이용하셔야 트레이딩 전략이 담긴 후반부까지 끊김없이 들으실 수 있으니 꼭 눌러서 넘어가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이노홀딩스라는 소형 종목은 평소 거의 움직임이 없는 종목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11월 24일 이 종목이 마치 폭발물이 터진 것처럼 나스닥 시장 한가운데서 급격한 변동을 일으켰습니다. 전일 종가는 약 0.73달러였습니다. 장 시작가는 약 0.94달러였습니다. 잠시 0.83달러 수준까지 미끄러지더니 갑자기 거의 수직선에 가까운 급등이 터지며 약 3.45달러까지 솟구쳤습니다. 하루 동안 거래된 물량은 2억 주가 넘었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인 상황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없는 수치입니다. 보통의 소형 종목은 유동성이 적어 거래량이 적게 나오며 가격 변동도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이날 이노홀딩스는 그런 정상적인 패턴을 완전히 벗어나 있었습니다. 이런 급변동은 반드시 구조적인 원인이 잠재되어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처음부터 차근히 되짚어야 합니다. 2019년 이노홀딩스는 냉간 성형 강제라고 하는 공법을 바탕으로 건설 기술 시장에 뛰어들었습니다. 얇은 강철판을 고온이 아닌 상온에서 성형하는 방식인데 일반적으로는 다수의 직원, 넓은 공장, 안정적인 공급망, 시공사와의 긴밀한 네트워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직원 수가 겨우 4명 수준으로 매우 적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기술 중심의 민첩한 제조업체라고 주장하며 경쟁력을 만들겠다고 했습니다. 이들의 핵심 제품 가운데 하나가 이동형 공장이었습니다. 트레일러 형태의 작은 롤 성형 장치를 제작해 현장 인근에서 직접 부품을 생산할 수 있게 만든다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기에 조립식 주택 모듈과 캐스터 큐브 같은 구조물 제품, 그리고 법인 설립이나 컨설팅 등의 서비스도 제공했습니다. 공장 기반 제조업체와 스타트업 서비스 업체가 섞인 듯한 매우 독특한 구조였습니다. 이런 구조는 완벽한 실행력이 없으면 확장되기 어렵습니다. 매출은 크지 못했습니다. 2024년 기준 연 매출은 100만 달러도 되지 않았습니다. 2025년 후반부에는 연환산 기준 약 300만 달러 정도까지 올라갔지만 여전히 작은 규모였습니다. 손실은 약 600만 달러 수준으로 더욱 커졌습니다. 일반적인 제조 스타트업이라면 신용대출이나 전략적 파트너를 확보하거나 비용을 조정하면서 성장 속도를 안정적으로 맞춥니다. 하지만 이노홀딩스는 다른 방식으로 자금을 조달했습니다. 지속적인 주식 발행입니다. 즉, 새 주식을 계속 만들어 시장에 팔아 운영 자금을 확보하는 방식입니다. 이는 재무가 어려운 소형 종목이 자주 사용하는 방식이지만 장기적으로 투자자 가치에 부담을 줍니다. 이 흐름은 2023년 말 약 1천만 달러 규모의 기업 공개 이후 시작됐습니다. 대부분의 기업은 상장 첫 해에 운영을 강화하는 데 집중합니다. 그러나 이 회사는 2024년 텍사스 공장 자동화 계획 발표, 연말 전자제품 거래 및 디지털 사업 진출 발표 등 다양한 확장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일반적인 성장 경로는 핵심 사업이 안정된 후 확장을 진행하는데 이 회사는 기초가 확립되기도 전에 여러 방면으로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2024년 후반 주가가 크게 하락하면서 회사는 10대 1 비율의 역주식 분할을 단행했습니다. 역주식 분할은 보통 주가가 거래소 최저 기준에 근접해 상장 유지가 어려울 때 실시하는 조치입니다. 주식을 합쳐 단가를 높이는 조치이며 상태가 좋지 않다는 신호처럼 받아들여집니다. 2025년에 접어들면서 회사는 더 큰 압박을 받았습니다. 매출은 약 20만 달러에서 100만 달러 규모로 조금씩 늘었지만 손실은 지속적으로 컸습니다. 기술 지표들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RSI는 과매도 수준이었고 메이시디도 약세였습니다.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모두 하방을 가리켰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기술적 환경에선 거래량이 줄고 주가가 천천히 쇠퇴합니다. 하지만 이 회사는 전혀 다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2025년 7월 4일 회사는 스탠바이 이쿼티 퍼체이스 어그리먼트라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이것은 회사가 필요할 때마다 새 주식을
특정 투자자에게 즉시 판매할 수 있게 해주는 방식입니다. 건전한 중형 기업들은 이런 방식 대신 신용대출이나 회사채 발행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현금 흐름이 불안정한 소형 종목은 이런 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월 11일 특별주주총회에서는 1대 5에서 1대 25까지의 추가 역주식 분할 권한과 2,500만 주의 추가 발행 권한이 승인되었습니다. 당시 발행 주식은 800만 주도 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기업 지배구조에선 기존 발행 주식의 몇 배에 달하는 신규 발행 승인을 주주들이 쉽게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심각한 자금난을 암시하기 때문입니다. 이 승인 자체가 매우 이례적이었습니다. 8월 25일 한 보고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오픈도어 오퍼패드에 이어 이노홀딩스로 몰리고 있다는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소형 종목은 주목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유동 주식 수가 적은 종목에 밈 자금이 몰리면 거래량이 폭발하며 정상 범위를 크게 벗어납니다. 이날 거래량 1억 7천만 주는 그런 일회성이 명확하게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9월 10일 약 700만 달러 규모의 등록 직접 공모가 발표됐고 다음 날인 9월 11일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방식은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 기업이 빠르게 자금을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뒤이어 9월 16일에는 스타라이트 텔레콤과의 중동 및 신흥시장 진출 협업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반적으로 해외 확장은 국내 시장 기반이 견고해진 후 진행되는데 이 회사는 희석성 자금 조달, 바로 뒤에 해외 확장 발표를 이어갔습니다. 발표와 재무 사이의 미묘한 긴장감이 투자자들 사이에서 커졌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장면이 11월 13일에 나타났습니다. 이노홀딩스는 5천만 달러 규모의 ATM 주식 판매 프로그램을 개시했습니다. ATM은 회사가 시장 상황에 맞춰 즉시 새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팔 수 있게 하는 구조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중대형 기업이 낮은 비율로 제한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나 시가총액이 약 1,500만 달러 수준인 이 회사가 5천만 달러의 발행 체계를 마련했다는 것은 공급 능력이 시장 규모를 크게 초과한다는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11월 24일에 폭발적 상황이 발생한 것입니다. 개인 투자자들의 관심이 다시 급증하면서 주가가 수직으로 움직였고 동시에 회사는 이 순간을 활용해 새 주식을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구조를 이미 갖추고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경우 기업은 하루 중에 갑자기 새 주식을 만들어 바로 시장에 팔 수 없습니다. 하지만 ATM이 있으면 그게 가능해집니다. 수요가 폭발하면 공급도 즉시 증가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변동성이 극단적으로 커졌던 것입니다. 이 과정은 투자자들에게 강렬한 심리적 충격을 줍니다. 수직으로 치솟는 차트를 보며 기대가 커지는 순간이 찾아오지만 주식 공급이 뒤따라오면서 그 기대는 빠르게 꺾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희망과 위험이 동시에 존재하는 구조를 이해하지 못하면 방향을 잘못 잡기 쉽습니다. 2019년부터 2025년 11월까지 이어진 이노홀딩스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면 이 회사가 한편으로는 냉간 성형 강제와 이동형 공장, 조립식 모듈이라는 기술적 야심을 가진 기업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존을 위해 지속적인 주식 발행에 의존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이중성은 이 종목의 변동성과 투자 리스크, 그리고 투자자의 심리까지 모두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꾸준히 시청해 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댓글, 그리고 영상을 외부로 공유해 주시는 열성 청취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밸류스터였습니다.